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나입니다. 오늘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블루스입니다. 블루스. 흑인 음악 하면 힙합이나 이런 쪽 떠올리시는 분들 R&B 많지만 이 모든 그 서양 음악의 서양 팝 음악의 어떤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블루스와 마주하게 되죠. 블루스의 어떤 유래랄까요? 그러면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강제 이주된 흑인들의 어떤 영가 가스펠 여기에서 맞아요. 연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이주해온 흑인들에게서 파생된 장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탄생한 그렇죠. 또 하나의 대중음악 장르가 아닌가. 원류를 막 또 따져 올라가면은 거장들이 이제 막 줄줄이 나오죠. 그렇죠. 뭐 델타 블루스의 로버트 존슨, 그렇죠. 뭐 악마와 계약을 했다는 뭐 머디 워터스, 뭐 빅빌 브룬지, 킹이 또 많아요. 예. 비비 그렇죠. 킹, 엘버트 킹, 라이트닝 호킨스, 하울링 울프, 버디가이, 뭐 나열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네. 워낙 역사가 깊기 때문에 또 이후에 이제 백인들이 이제 그 블루스 음악을 익혀서 또 상당히 대중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에릭 클랩튼이고, 그 외에 뭐 스티비 레이본, 로리 갤러거, 민지 씨가 상당히 좋아하는 조니 윈터. 자니 윈터 사랑해요. 네. 대중음악에서 뮤지션이라면 어쨌든 반드시 숙지해야 될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 락 밴드들 중에서도 상당히 뭐 이게 블루스 기반의 락 음악이 워낙 많아서 사실 뭐 그냥 뭐 하드락에서 뭐 헤비메탈까지 이 블루스의 영향력은 뭐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블루스가 없었으면 건젠 로지스도 아마 태어났었을까요? 슬래시가 굉장한 블루스 연주 애호가잖아요. 맞아요. 민지 씨부터 시작하시죠. 제가 포문을 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음반은 아주 무흐한 음반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그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이제 갖고 싶은 앨범으로 통하죠. 롤링스톤즈의 스티키 핑거스 앨범입니다. 1971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이 앨범이 컬렉터들 사이에서 이제 사냥감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아트워크 때문이죠. 코나님도 무척 탐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지퍼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데요. 지퍼를 내려서 그 바지 안을 살짝 보면요. 그 안쪽에 이제 앤디 워홀 그 이름이 새겨진 속옷 차림의 하반신이 나오는데요. 직접 소유해야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하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꼭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앤디 워홀 애호가들한테는요, 음반이 아니라 그냥 그 워홀의 작품을 소유하는 의미로서 모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앤디 워홀의 작품을 커버 아트웍으로 채용한 이런 커버 몇 개 꽤 있죠. 굉장히 벨벳 많죠. 언더그라운드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바나나 앨범도 그렇고요. 다이애나 로스도 있고요. 빌리 스콰이어도 그렇고, 아레사 플랭클린, 존 레논도 엄청 많아요. 롤링스톤즈는요, 60년대 초에 등장한 비틀즈의 완전 정반대되는 밴드였죠. 그렇죠. 그 당시에 모범생들은 비틀즈를 듣는다 그러면 악동, 반항심으로 가득한 이제 친구들은 롤링스톤즈를 이제 따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저력이 약하지만 정말 세계에서는 정상의 그 정상 위에 서 있는 아주 명밴드다라는 걸 꼭 언급해드리고 싶고요. 롤링스톤즈를 언급하려면 브리티시 인베이전을 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4년을 이제 기점으로 비틀즈가 미국을 침공하면서 다른 밴드들이 줄줄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롤링스톤즈는 비틀즈랑 좀 다르게 히트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미국으로 갑니다. 그 롤링스톤즈의 시작의 기반이 로큰롤과 블루스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파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전달이 잘 돼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거는 사설이지만 아마 코나님 그 영화 보셨을 거예요. 캐딜락 레코드라고. 정말 죽이는 영화죠. 이게 1940에서 60년대 사이에 그 시카고에 위치한 체스 레코드사, 그러니까 블루스 뮤지션을 주력으로 키웠던 레코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어요. 머디 워터스가 체스 레코드에 딱 당도해서 차에서 내렸는데요.
아주 막 뭔가 수더분하고 말라깽이에 네. 촌뜨기 같은 애들이 막 워터스 씨 너무 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 이름을 당신 곡에서 따왔어요. 뭔데? 롤링스톤즈요. 네. 그 장면이 상당히 귀여워요. 또 우리가 흔히 롤링스톤즈 하면 익숙한 메롱 로고가 처음 등장하는 앨범입니다. 네. 영국 디자이너인 존 파시의 작품이고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메롱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이 중에서 고른 곡은요, 바로 I Got the Blues인데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시스터 몰핀이지만 네. 너무 우울한 곡이어서 네. 네, I Got the Blues를 선곡했고요. 중간에 이제 흐르는 하몬드 오르간 연주가 일품인데요. 또 블루스는 또 하몬드 오르간과 상당히 깊은 네.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몬드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 씬에서 워낙 유명했던 빌리 프레스턴을 초빙해서 같이 녹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보실게요. 네, 잘 들으셨죠? 네. 네, 블루스는 언제 들어도 술이 땡기는 음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오늘 듣고 저희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시스템 네.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시스템 중심이 되는 스피커는 미국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상징 같은 표준이죠, 요즘 모니터 요즘에 스피커에. 가장 네. 인기 있는 미국 하이엔드 브랜드 매직코의 스피커를 준비했습니다. 매직코의 A 시리즈 중에서 A5 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드라이빙하는 앰프는 클라스의 델타 프리앰프, 그다음에 델타 모노 파워 앰프 이렇게 듬직하게 준비를 네. 했고요. 그다음에 턴테이블은 데논입니다. 데논. 네. 데논이 요즘에 심기일전해서 턴테이블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요즘 제일 핫한 그래서 턴테이블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 데논 DL103R 카트리지로 세팅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아주 경건하게 만드는 앨범을 가져오셨습니다. 네, 음반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로이 부캐넌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로이 부캐넌은 어렸을 때 기타 교습을 잠깐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는 습성도 좀 특이한 거예요. 악보를 보고 이렇게 막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네. 바로 카피하고 이러면서 연습을 뭐 하고 막 그랬답니다. 블루스 뮤지션들은 초창기에는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데이 로킨스 밴드. 네. 데이 로킨스의 수지큐라는 곡을 작곡하고 연주했던 최초의 밴드예요. 네. 네, 수지큐 하면 뭐 좀 이주일 맨날 이거 생각해. 콩나물. 네, 이주일 스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또 뭐 기타를 가르쳐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또 더 밴드의 네. 로비 로버트슨의 기타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네. 그 로비 로버트슨도 굉장한 기타리스트인데 그럼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사사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솔로 앨범 데뷔는 한참 늦었습니다. 한 네. 40이 넘어서 솔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재밌는 게 아까 소개했던 민지 씨가 소개했던 그 롤링스톤즈의 브라이언 존스가 네, 맞아요. 사망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기타리스트를 엄청 많이 여기저기서 영입하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 로이 부캐넌입니다. 상상이 안 가네요. 상상이 정적인 로이 부캐넌과 네. 활동적인 롤링스톤즈. 네, 롤링스톤즈의 로이 부캐넌이 기타리스트로 완전 채용이 됐다. 네. 그러면 이 락 음악의 역사가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홀연히 떠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이 앨범은 이제 1970년에 나온 솔로 데뷔작입니다. 예, 이 앨범은 워낙 이제 발매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슈도 많이 뿌리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가장 뛰어난 기타리스트 뭐 이런 막 찬사가 쏟아지기도 하죠. 심지어는 뭐 제프 백이 헌정하는 곡을 발표하기도 그렇죠. 했고. 저는 로이 부캐넌 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일단 특유의 그 트레이드마크죠. 빵모자. 예. 네, 빵모자를 항상 쓰시고 다니는 거. 네. 그리고 블루스 기타리스트로서 상당히 신기한 부분이죠. 텔레캐스터를 썼다는 거. 맞아요. 네. 예. 텔레캐스터를 이만큼 연주하는 사람은 저는 앞으로도 있을까? 이 사람이 쓰는 게 1953년도에 제작된 펜더 네. 텔레캐스터인데 이게 잘못 이렇게 대충 연주하면은 이게 무슨 목욕탕 사운드 나오기 진짜 맞아요. 쉬운. 정말 조악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참 그걸 블루스적으로 막 심감을 그렇게 울리게 연주하는 네. 정말 텔레캐스터 하면 로이 부캐넌밖에 안 떠오를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앨범에서 딱 봐도 그 곡이겠죠? 그렇죠. The Messiah Will 네. Come Again입니다. 아멘. 네, 들어보시죠. This time, I'm going to tell it my way. There was a town, there's a strange little town they call the world. It's a lonely, lonely little town. Till one day a stranger appeared, and their hearts rejoiced. And the sad little town was happy again. But there were some that doubted. They disbelieved, so they mocked him. And our stranger, he went away. Now the sad little town that was sad yesterday, it's a lot sadder today. I walked in a lot of places I never should have been. But I know that the Messiah, he will come again.
네, 로이 부캐넌의 더 매시어 윌 컴 어게인. 민지 씨 다음 어떤 네. 곡인가요? 제가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 꼭 이제 한 잔 하게 되잖아요. 네. 한 잔을 하면 꼭 LP를 엉뚱한 데 꽂아 넣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래요. 네, 찾지 못해서 들고 나오진 못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뮤지션이자 블루스를 논할 때 이 사람을 빼고는 논할 수가 이제 없게 된 블루스의 거장이 돼버린 에릭 클랩튼입니다. 에릭 클랩튼의 생애 자체를 보면 네. 블루스로 시작을 해서 블루스로 이름을 알렸고 그렇죠. 진짜 말씀처럼 블루스 외길 인생을 그렇죠.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블루스가 나고 내가 블루스인. 네, 네, 정말 모라 인간 일체의 블루스. 경지. 네. 네, 블루스는 특히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음악을 잘 뽑아주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조부모님이 키워주셨는데 그 사실을 나중에 조금 커서 알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로부터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다고 하네요. 그걸 이제 아마 음악을 들으면서 풀어낸 것 같은데 에릭 클랩튼은 어릴 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뭐 미국의 음악들, 네. 뭐 록큰롤, 버디 올리도 그렇고 뭐 척베리도 그렇고 네. 음악들을 자연스럽게 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라는 걸 선물 받으면서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한 거죠. 아까 네. 로이 부캐넌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이후에 이제 뭐 너무 유명한 야즈버드, 블루스 브레이커스, 크림, 데렉 앤드 도미노스 그런 밴드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다 명반 대열에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무시무시하죠. 네. 괴물이에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에릭 클랩튼이 현재 몇 년에 한 번씩 크로스로드 기타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에릭 클랩튼 사단이라고 할 만큼 네. 내노라는 블루스 뮤지션들이 다 나와서 공연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비비킹이 생전에 에릭 클랩튼이 우리가 더 많은 기회를 갖게끔 문을 열어줬다. 그래서 아, 네. 크로스로드 페스티벌에서 에릭 클랩튼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의 캡틴을 소개합니다. 맞아요. 네, 그 장면이 정말 멋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뭉클한 장면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음반은요. 비교적 최근 발매작입니다. 네. 2022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1월에 발매가 됐는데요. 레이디 인 더 발코니. 네, 락다운 세션 LP입니다. 네. 2LP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성기 때 혈기왕성한 블루스 락이라기보다 네. 정말 어쿠스틱 블루스를 아주 담담히 정말 맛있게 들려주는 앨범인데요. 앨범 이름처럼 네.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동안 락다운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다. 그래서 본인도 2021년 5월 달에 잡힌 로얄 알버트홀 공연이 취소되면서 네. 그냥 영국 한적한 교회에 이제 별장 같은 곳을 하나 빌려서 아주 친근한 자기 친구들, 나다니스트, 스티브 겟 같은 전설적인 세션들과 함께 공연을 해서 녹음을 한 거고요. 레이디 인 더 발코니인 이유는 이제 발코니에 어느 여자가 한 분 앉아서 공연을 계속 관람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에릭 클랩튼의 아내였기 때문에 네. 앨범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만 아주 질투납니다. MTV 언플러그드와 대적할 언플러그드가 하나 또 탄생했다. 저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네. 블루스가 나이 들수록 더 이해된다 그러잖아요. 저도 주변에 보면 오디오 파일 분들 보면 나 예전엔 안 좋아했는데 블루스가 이제 들린다, 네. 좋아진다라고 하시는 게 제가 항상 놀리듯이 나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놀리거든요. 여든을 거의 바라보는 입장에서 덤덤하게 자신이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블루스로 풀어내는 게 정말 좋은 음악입니다. 소박하지만 소박하지 않은 팬들을 위한 선물 같은 네.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은요, 바로 벨바텀 블루스 인데요. 에릭 클랩튼 하면 어쨌든 아주 희대의 탕화로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원더풀 투나잇의 그녀. 네. 패티보이즈가 미국에 가면 나팔 바지 하나 사다줘. 벨바텀 진 사다줘.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벨바텀 블루스라고 곡을 지어서 그녀에게 바쳤었죠. 그러면 같이 들어보실게요. Bell-bottom blues, you made me cry, but I don't want to lose it, baby.
choose a place to die, it will be in your arms. Do you want to see me crawl across the floor? Do you want to hear me beg you to take me back? I'd gladly do it because I don't want to fade away. Give me one more day, please. I don't want to fade away. In your heart I want to stay. It's all wrong, it's alright, the way that you treat me, babe. 'Cause once I was strong, I lost a fight. You will find a better loser. Do you wanna see me crawl across the floor? Do you wanna hear me beg you to take me back? 'Cause I would gladly do it, and I don't wanna fade away. Give me one more day, please. 네, 오랜만에 잘 들으셨나요? 네. 네, 혹시라도 언플러그드 말고 조금 열정적인 전성기 시절의 블루스 락 버전으로 듣고 싶다 하시면 예전에 24 나이츠라고 네. 로얄 알버트 홀 실황 앨범이었죠. 그 버전의 벨바톤 블루스를 사실 찐으로 쳐주긴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네.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네. 블루스 기타리스트 누구를 데려오셨습니까? 게리 네. 무어입니다. 게리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게리 무어. 네. 게리 무어는 저는 뭐 90년대 초반 이때 스틸 갓더 블루스 네. 그거를 처음 듣고 게리 무어를 알게 됐어요. 네. 옛날에 또 이렇게 사놨던 요 LP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다시 들어봤는데 이제 라이브 실황입니다. 라이브 네. 실황이고 45 RPM. 예. 야, 이게 우리나라 라이센스 앨범이잖아요. 네. 그 옛날에 예음사에서 발매했던 예음인데 45rpm이면 네. 음질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음질은 좋은데 네. 이제 잡음이 좀 아. 많이 껴가지고 게리모 하면은 게리모 그 음악 경력 굉장히 오래됐어요. 1970년대 이제 필리뇨 네. 신리지에서 활동도 했었고 나중에 뭐 콜로세움 2 뭐 네. 이런 뭐 재즈락 그런 밴드에서 활동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음악 자체로 뭐 스틸가타 블루스니 엠티룸스니 뭐 이런 음악으로서도 유명하지만 칼기 폭파 사건 때 아, 1980년대 네. 초반에 머더 인 더 스카이 네. 폭파 사건에 대한 노래를 하나 발표해가지고 그게 좀 화제에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한 십몇 년 전에는 한번 뭐 천안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예, 내한 공연 와가지고 그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의미에서 스틸 갓더 블루스를 맞아요. 연주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게리 무어는 참 기타리스트 치고 노래를 잘하는 몇 안 되는 기타리스트예요. 맞아요. 네. 정말 일반 그 리더 보컬처럼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참 표정도 바쁜 기타리스트. 아, 네. 제가 항상 얼굴로 기타 다 치는 기타리스트라고 부르거든요. 네. 얼굴로 기타를 치는. 그렇죠. 예. 그 기타가 보니까 또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네. 깁슨 레스폴 네. 그린이라는 기타인데 이거를 피터 그린 있잖아요. 피터 네, 그린. 맞아요. 예, 플릿 우드맥의 초대 기타리스트 네. 피터 그린 형님한테 막 졸라가지고 네, 맞아요.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타로 굉장히 오래 쳤고 근데 또 나중에 이거를 그때 한화로 뭐 수십억 원에 예, 구입을 해서 커크 해밋이 또 나중에 라이브에서 많이 쳤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리쟁 워커웨이스 아휴, 벌써 많은 분들이 쓰러질 것 같은데요. 네, 이 곡은 라이브 실황 버전입니다. 네. 라이브 실황 버전. 그러면 혹시 필리뇨 씨랑 같이 연주하는 버전인가요? 아. 그렇죠.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member Paris, 1949. The Champs-Élysées, Saint-Michel, Beaujolais wine. I recall that you were mine in those Parisian days. Looking back at the photograph, those summer days spent outside on corner town. Ooh, I could write you paragraphs about my old Parisian days. 네, 역시 그 기타가 쫙 길게 끄는 그 지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저도 이제 매번 들을 때마다 이렇게 넋을 놓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타가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전 기타 그 톤과 좀 달리 그리고 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파워풀하게 네, 맞아요. 밴딩이나 이렇게 강하고 네. 그래가지고 들으면 정말 맥주가 당기는 네. 그런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밴딩을 할 때 얼굴로 다 나타내 주니까 더 몰입이 잘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소에 좋아했던 네. 음악이지만 다시 또 새록새록 다시 생각나는 블루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